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품질 경영 매뉴얼 요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품질 경영 매뉴얼. 우리가 이제 배울 게 매뉴얼과 그다음에 절차서를 배울 겁니다. 매뉴얼은 쉽게 말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 품질 경영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되게 요약된 그리고 가장 표준과 가까운 그런 문서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절차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러한 항목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는 어떤 절차로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절차를 예를 들어서 뭐 교육은 품질 경영 시스템을 위해서 품질 교육은 이러이러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은 할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를 양식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교육 계획서가 있고 교육 보고서가 있고 그런 식으로 절차서 끝에 양식이 붙게 됩니다. 지금은 요거는 이제 매뉴얼이고, 여기 보시면은 9001-2015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버전이 바뀔 때마다 이 ISO 매뉴얼도 좀 바뀌어줘야 돼요. 지금은 현재 2015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이게 좀 버전이 바뀌면은 이 숫자들도 바꿔 주셔야 된다. 근데 당연히 그 내용도 좀 업데이트가 되겠죠. 근데 그 내용은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많이 바뀌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기후 변화가 이제 들어온다.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품질에 대해서 적용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은 뭐 몇 항목이 좀 들어가고 어디는 조금 수정하고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아주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매뉴얼 같은 경우를 만들 때, 모든 문서를 만들 때 우리가 품질, 뭐 환경 이런 걸 뭘 하든 간에 ISO를 이제 심사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만드는 날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또는 개정 날짜. 이런 날짜가 최소 6개월은 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죠. ISO 인증을 받아야겠다. 그러면은 그러면 어떻게 받아야 될까? 그럼 문서를 관리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문서에 대해서 충분한 액션을 취하는 것을 심사를 받는 거겠죠. 근데 그 심사를 받을 때 증거 자료가 이제 문서가 되는 거고, 근데 그 문서를 얼마만큼 해왔느냐 이런 것도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를부터 문서를 하루 만에 만들고 하루 만에 다 해봤다라고 심사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럼 심사원이 당신 그 업체는 어떻게 하루 만에 이거를 다 운영하고 이게 잘 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운영 실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뒤에 가면 이제 내부 심사, 경영검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한 개 있어야 뭐 심사를 하고 한 개 있어야 검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적절하지 못하다. 그래서 최소 ISO 저희 뭐 심사를 할 때 그런 명확한 기준이라기보다 이제 지침이라고 이제 저희 쪽에서 확인하는 거는 6개월 정도 운영한 실적을 저희가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6개월 정도의 이 심사를 받기 전 6개월 정도의 날짜, 6개월 전 정도의 날짜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은 매뉴얼 보통 요 앞에 보면은 뭐 개정을 했다. 그죠? 2023년 5월 1일. 근데 우리가 이제 하다 보니까 매뉴얼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뭐 2024년 뭐 6월 며칠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업데이트가, 왜 업데이트가 됐냐? 뭐 고객 요구 사항에 따라서 뭐 바꾸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여기다가 업데이트를 왜 했는지, 그죠? 사유를 적어 주시면서 업데이트 리비전 넘버 관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됐다는 누가 작성했고 누가 검토했고 누가 승인했다는 거, 서명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많이 또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문서 번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정해진 게 있느냐?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문서 번호는 회사 자체로 스스로 원하는 거. 퀄리티 매니지먼트니까 QM을 넣었는데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삼성이다. 그러면은 S로 하든지 이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나는 ABC로 하고 싶다. 그럼 ABC로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매뉴얼의 목차를 보면은 여기 그 ISO 9001 표준에 따라서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이 적용 범위나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배울 때는 1에 들어가고 2, 3, 4 해서 우리가 10판까지 이 표준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표준에 있는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 있다. 적용 범위는 뭐 어떻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할 것이냐. 우리 회사가 뭐 임대업도 하고 제조업도 하는데 우리 임대업까지는 굳이 구천에 안 하고 뭐 제조업만 하겠다. 제조업 어디만 하겠다. 그 다음에 인용 표준은 당연히 뭐 ISO 9001 될 거고요. 용어의 정의. 그 다음에 조직의 상황. 현재 우리 조직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요거를 수신제가 치국 평천화라고 하죠. 나를 알고, 그 다음에 가족도 알고, 나를 알면 가족을 잘 다스릴 수 있고, 가족을 또 잘 알면 나를 다스릴 수 있고, 그렇게 돼서 본인을 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업체도 똑같아요. 업체의 상황을 본질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 품질을 좋아지게 하고, 그런 것들을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리더십. 뭐 대표뿐만 아니라 각 부서의 부장들도 이 리더십 부분을 보고 잘 이끌어 가야 된다. 그런 식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 단계. 그 다음에 지원. 그 다음에 실제로 운영하는 단계. 운영한 것을 한번 검토해 보자.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러면 잘한 거는 어떻게 잘했고 더 잘하면 어떻게 될까? 못한 거는 우리가 다음 해에 어떻게 다시 또 할 수 있을까를 해서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 PDCA 배웠죠. 그것처럼 계속 반복되게 하면서 이제 업체를 표준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 내용을 보겠습니다. 매뉴얼에 처음 나오는 부분이 이게 매뉴얼이 이제 저희가 한 건데 순서는 좀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이런 식으로 다 됩니다. 방침이 먼저 나오고 그래서 요거는 저희 그 매뉴얼 제조서가 물론 ISO 9001 기준으로 적어지긴 했지만 저희가 하는 게 이게 절대적이 아니라는 거. 왜냐면 회사마다 뭐 목표부터 쓸 수 있고 뭐 순서는 다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용도 좀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방침이 뭐 한 장으로 될 수도 있고 두 장으로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조직마다 하기 나름이다. 요거는 하나의 가이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품질 방침을 보겠습니다. 품질 방침은 고객 요구사항 준수를 통한 고객 만족 실현을 목표로 최고의 품질과 어디에 부응하며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서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동종업계 최고의 품질 기업을 지향한다. 그래서 1등 품질, 안정적인 품질 공급, 품질 ISO 9001 요건 충족. 근데 이게 그냥 괜히 써 있는 말이 아니라 우리 그 표준에 보면은 지속적인 개선을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문서, 그러니까 이 문서는 이제 그 표준에서의 9001이겠죠. 그런 것들이 충족이 되어야 된다. 이런 문구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방침을 할 때도 그냥 막 적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에 진짜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죠? 우리 회사가 선풍기를 만드는데, 볼트 얘기가 나왔다든지, 아니면 에어컨 얘기가 나왔다든지, 그런 건 좀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포함시키고 지속적인 개선을 하겠다. 그 다음에 요건 충족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방침에 그러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품질 목표. 그러니까 방침이랑 목표랑 뭐 비슷한 거 아니냐 하지만은 이 표준에는 다릅니다. 그래서 방침은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근데 목표는 좀 더 구체적이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수치 같은 게 들어가야죠. 왜냐면은 목표가 세웠으면은 나중에 우리가 검토를 할 때 목표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그런 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전보다 잘했냐 못했냐를 하려면 반드시 수치 비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명확하게 잘했냐 못했냐가 되는 거죠. 잘한 것 같다, 못한 것 같다. 이거는 그죠. 기업으로서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체크 방법이니까. 그래서 목표에는 표준에 나와 있어요. 목표에는 반드시 수치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 주식회사 땡땡은 품질 방침과 목표를 달성하고 최상의 제품을 적기 공급을 통해서 고객 만족 실현을 위해서 각자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한다. 그렇게 적어주게 되겠습니다. 좀 더 여러분들은 회사에서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얘가 좀 되게 모든 기업이 좀 잘 통하게끔 그렇게 적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는 의료기기라면은 그죠? 의료기기를 어떻게 고객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좀 더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회사 소개. 회사 소개는 말 그대로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회사를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름은 뭐고, 주소는 뭐고, 양력도 넣을 수도 있고요. 자유롭게 여기는 좀 기술해 주시면 돼요. 우리 회사는 어떤 걸 주력으로 하고 있고, 어떻게 커왔고, 그죠? 그런 거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적용 범위. 우리 품질 경영 시스템을 어느 곳에다가 적용하겠다. 품질 매뉴얼을 정한다. 보험 품질 매뉴얼에 규정된 법규 요구사항 또는 제품. 법규 같은 것들은 보통 불량이 났다고 해서 법에 걸리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법규 요구사항은 일반적으로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요즘엔 그 안전인증 이런 것들도 받아야 되는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외국업체에서 외국의 법규는 이러저러한데 납품할 때 이런 건 좀 지켜주세요. 왜냐면은 수입할 때 우리는 그게 법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것도 좀 이 품질경영 시스템 여기에 이제 잘 적용을 해서 법규도 같이 지킬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죠. 그 서비스를 일관되게 제공하고 그런 능력을 입증하고 고객 만족 달성할 목적으로 이제 지속적인 개선과 부적합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포함한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되게 러프하게 적었지만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우리 회사에 어디에 이거를 적용을 하겠다. 아니면 전사적으로 하겠다. 우리 모든 범위 내에서 전부 다 하겠다. 그 다음에 적용 제외 사항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예를 들어 여기 보면은 조립을 한다. 우리가 이제 어떤 제품을 받아가지고 조립만 하고 판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 품질 경영 시스템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설계 개발 이런 말도 있어요. 설계 개발 이런 항목에서는 이러이러한 게 필요합니다 돼 있는데 우리는 설계 개발 안 한다. 그러면은 안 하는데 보고 이거를 그죠? 이 항목 너무 특수하기 때문에 억지로
꼭 적으세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꼭 당신네 회사에 적용시키세요라고 말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왜냐면은, 조립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몇 점 몇 항 요구사항에 설계 개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뭐 조립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만약에 있다면은 그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100%또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용 표준. 인용 표준은 당연히 9001, 2001로 여기서 우리가 표준을 하게 되었고, 그럼 여기 이제 왼쪽에 보시면, 전부 다 이게 표준입니다. 표준의 번호들도 이렇게 다 있고요. 그럼 이 표준에 대해서 우리 회사는 그럼 이 표준에 대해서 잘 지키고 있습니다를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지키고 있습니다. 조직 상황에 대한 이해 관계자의 요구, 뭐 이런 것들.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심사원들이 오거나 아니면 우리도 이 운영을 위해서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는 이러이러한 문서 번호를 해서 문서의 제목은 상황 이해 및 품질 경영 시스템 운영 절차서로 만들어서 이 요구 사항들을 만족시키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문서 이름들이 이런 식으로 다 나오게 됩니다. 리더십은 어떻게 하겠다? 방침 및 수립 절차서, 조직 및 업무 분장 관리 절차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 세월을 좀, 그죠? 여러분들의 지난 회사들을 좀 떠올려 보시면은, 이런 문서들이 굳이 왜 있느냐? 방침 굳이 왜 있지? 업무 분장 그냥 뭐 자기 알아서 하면 되지 왜 있지? 하는 이유들이 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뭐 9001을 안 하는 회사들이라도 그 품질을 위해서는 이게 정확히 돼야 돼요. 왜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그죠? 내가 어떤 책임과 어떤 게 내 업무는 어디까지다 이게 있어야지. 그런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업무가 놓여져 있으면 그건 아무도 안 하잖아요. 아무도 책임이 없고. 그러면은 품질에 당연히 문제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기획도 마찬가지로 뭐 기획 및 리스크 관리 절차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회사는 좀 특수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꼭 이게 제가 가이드라고 했죠. 품질 방침은 여기는 지금 이미 매뉴얼에 들어가 있었죠, 그죠? 매뉴얼 어디에 있습니다. 고객 중심에 대해서 우리가 고객에 대해서 우리 회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고객 중심에 대해서 또 뭐 절차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회사에 따라 다르다. 자, 그 다음에 지원사항에 보면은 역시나 잘 나와 있죠. 지원관리 절차서, 설비관리, 모니터링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그죠? 시험 측정 장비, 그 조직의 지식, 그걸 위해서 훈련, 교육한다. 적격성을 위해서 사람들의 인연 관리한다. 이런 거 나중에 다 뒤에서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인식 및 의사소통 절차서. 문서는 어떻게 하겠다? 문서, 그럼 보세요. 우리가 뭐 760, 761 이런 것들을 문서화를 할 때 우리도 이 문서에 대한 또 지침이 있는 거예요. 항해가 늘어날 때마다 번호를 어떻게 부여하겠다. 이거는 뭐 퀄리티고, 이거는 문서의 뭐 번호고, 이거는 우리 회사의 뭐 약자를 쓰겠다. 이런 식으로 본인 회사만의 문서에 대한 지침을 진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운영의 뭐 구매 관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설계 개발 관리. 설계 개발이 없으면은 이 많은 항목을 굳이 안 하셔도 된다. 제외사항에 넣고. 그 다음에 생산 관리, 식별 추적성. 너무 중요하죠. 품질에서.
그 다음에 고객 및 외부 공급자 자산관리 지침서. 그 다음에 인도 후에 어떻게 하겠다. 검사. 부적합하면 어떻게 하겠다. 프로세스 성과 관리. 고객 만족 관리. 우리 고객 만족도 조사 뭐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고 설문지도 오고 이러죠. 그 업체들이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고객이 얼마나 만족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서비스를 어떻게 또 진행해야 될지, 그죠? 불만족이 있으면은 이 고객들이 이렇게 불만족이 많구나. 이거를 해결해 줘야겠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죠? 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더 많이 만족하고 더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관리. 얼마만큼 뭐가 팔렸다. 뭐가 안 팔렸다. 어떤 것이 고객이 쓰기가 불편했다더라. 그런 것들. 내부 심사는 서로, 그러니까 셀프 심사하는 거예요. 셀프 심사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셀프 심사고 각 부서들이 한 부서가 다른 부서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연말에 보고해서 대표님 저희가 이렇게 했더니 어느 부서를 제가 돌았는데 이러이러한 체크리스트가 좀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경영 검토. 우리 회사가 뭐 실적이 어떻게 됐고 불량률을 9,000일을 적용해 봤더니 얼마만큼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적합 시정 조치. 부적합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정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정 조치를 할 때는 제가 다른 교육에서 설명드렸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무조건 찾아야 됩니다. 단기적인 원인 말고 임시적인 원인 말고 무언가가 잘못됐을 때 그것이 왜 잘못됐어? 그리고 근본 원인을 고쳐야 돼요. 그리고 플러스 그와 비슷한 잠재적인 곳이 또 어디 있을까를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플러스로 좀 더 견고한 조치를 취해줘야 완벽하게 부적합이 시정 조치가 됐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문서들이 이런 식으로 있다. 자, 용어의 정의는 뭐 적어도 되는데 그냥 9,000일에 있는 걸로 용어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은 뭐 용어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막 그렇게 막 중요한 느낌은 안 들잖아요. 근데 좀 우리 회사가 좀 특수한 용어를 좀 쓴다. 그런 것들은 여기 좀 적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좀 가볍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뭐 이렇게 대체해도 나쁘지 않다. 조직 상황의 이해 쪽을 이제 보겠습니다. 조직 상황, 조직과 조직 상황의 이해.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직이 이제 자기 자신을 좀 알아야 된다, 그죠? 해당 부서장은 이러한 내부 문제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검토해야 된다. 뭐 외부 상황에 대해서는 뭐 법, 기술, 사회, 경제적 환경 이런 것들, 국내외, 지방 문제 등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우리의 1번에 보면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왜 이런 것을 하느냐. 조직의 목적, 전략적 방향과 관련이 있고 우리의 품질경영 시스템의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부 상황에서는 뭐 조직 가치, 문화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해 관계자의 니즈. 고객의 요구사항 및 적용되는 법규사항 모든 것들을 일관성 있게 우리가 파악을 해서 제공을 해줘야 된다. 고객이 어떤 걸 원하는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고객뿐만 아니라 이것과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 그다음에 품질 경영 시스템 적용 범위, 이건 아까 인증 범위, 얼마만큼 적용할 것이냐. 근데 그런 거 적용할 때 그냥 막 정하는 게 아니라 방금 우리가 했던 외부와 내부 문제들을 확인하면서, 그다음에 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확인해서 적용 범위를 결정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이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적용할 건지 범위를 명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프로세스라는 거는 입력에서 출력. 모든 그죠? 자본주의의 회사들이 입력에서 출력으로 이제 다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해야 된다. 정의를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결정하고, 그래서 입력과 출력, 그런 상호작용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이 안 와닿죠. 그래서 다 하려면은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거를 상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무슨 음료수를 하나 만든다. 그러면은 그죠? 물을 구해오고 적절한 포도 원액을 준비하고, 그죠? 적절하게 섞어서 캔에다가 담든 뭘 해서 상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런 식으로 생산을 하고 품질을 이제 인정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상호작용과 가용성 보장, 그 다음에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누구는 물을 구해오는데 책임을 지고, 어떤 사람은 포도 원액을 구해오는데 책임을 지고, 그죠? 그런 식으로 권한을 부여해서 불량을 안 생기도록 이제 잘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보시면은 이거 다 그 표준에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은 표준에 대해서도 잘 간접적으로 아실 수 있다. 표준에 거의 똑같이 써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중요한 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표준을 어쨌든 간에 좀 품질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국제적인 표준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결국 이제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업무를 하실 때는 이게 표준이 어떻게 우리 회사에 적용이 되는지 그 실무적인 걸 알아야겠죠. 그죠? 그 절차서 부분이 제 생각에는 실무적으로 좀 더 중요하고, 여기 있는 거는 어차피 표준이니까 요거는 실무적으로 중요하다기보다 좀 베이스, 개념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수학 공식 같은 느낌? 실제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는, 응용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는 절차서라든지 그런 느낌이 되겠죠. 자, 어쨌든 의지 표명, 리더십을 보겠습니다. 최고 경영자는 다음과 같이 리더십과 실행의지를 입증해야 된다. 효과성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목표가 전략적 방향과 부합함을 보장하고, 프로세스 접근법에 대해서 인식을 증진시키고, 자원의 이용을 좀 보장해줘야겠죠. 직원들이 너무 덥습니다. 에어컨을 켜야겠습니다. 켜주고, 제가 이 일을 할 때 어떤 것이 좀 부족합니다. 사람을 더 뽑아주세요. 아니면 어떤 걸 좀 해주세요. 그런 것들을 해야 품질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죠? 투자 없이 되는 게 없죠. 그 다음에 품질 경영 시스템의 의도한 결과를 달성함을 보장해줘야 되고, 지속적으로 촉진해줘야 된다. 개선을. 그 다음에 고객 중시. 품질에서는 고객 중시가 정말 중요합니다. 고객이 왕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팔 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품을 팔 때 고객이 원하는 거를 해야 이게 잘 팔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고 고객이 정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김치찌개가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고객이 맛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팔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고객이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법규 사항도 있으면 따라줘야 되고, 그리고 그 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위험과 기회를 파악하여 대처한다. 위험이라는 거는 리스크예요. 우리가 고객에게 이런 걸 해줬을 때 고객이 어떤 리스크가 있을 것이냐. 그 리스크라는 말은 고객이 만족을 못한다는 리스크겠죠. 기회라는 거는 이렇게 해줬을 때 고객이 감동할 것이다. 고객이 입소문을 퍼뜨릴 것이다. 아니면 진짜 우리 제품을 좋다고 느낄 것이다. 그런 것들이 기회가 되겠죠. 그리고 고객 요구사항, 법규사항 부합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일관성 있게 제공하는데 초점을 유지한다. 그 다음에 품질 방침. 우리 아까 잠깐 봤었죠? 방침과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검토하고 유지하고 조직의 목적과 상황에 맞게 적합. 그 다음에 실행 의지, 지속적인 개선. 그죠? 아까도 그 말이 들어갔었죠. 그리고 품질 방침은 문서화된 정보를 아까 거기다가 적은 거예요. 적지 않으면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문서에 우리 방침이 이렇습니다. 목표는 이렇습니다. 이거를 뭐 대표 혼자 알고 있으면 안 되죠. 이거를 액자에도 걸어놓고, 그 다음에 뭐 이메일도 또는 회의 시간마다 우리 방침이 이런 건데 잘 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계속 의사소통 돼야 된다. 회의 때마다. 그 다음에 뭐 홈페이지 게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해관계자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품질 방침은 주기적으로 검토되고 필요시 한 번 쓰고 계속하는 게 아니라 자꾸 그죠? 사업 방침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계속 변화해야 된다. 조직의 역할, 책임, 권한. 조직이 누구는 어떤 일을 하고 다 우리가 그죠? 책임과 권한이 다 있잖아요. 뭐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조직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잘 확인하고, 조직도는 엄밀히 말하면은 누가 어디 부에 속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합니다를 하기가 좀 적는 란이 좀 부족하잖아요. 조직도 이런 거 보면 조직도 뭐 대표가 있고 뭐 부서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뭐 누가 한다. 근데 이게 뭐 누가 한다는 일을 좀 적기가 불편한 그런 양식이니까 아예 이제 나중에는 요 뒤에다가 누구누구는 뭐 이러이러한 업무를 합니다. 누구누구는 이러이러한 업무를 합니다. 라고 해야 정확히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이 정해진다. 그래서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 조직의 역할, 책임, 권한이 되겠습니다. 이런 걸 잘 하라고 지금 이렇게 표준에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 고객 만족하도록 보장한다. 대표이사. 대표이사가 해야 될 거. 대표이사도 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 승인하고 보장하고 그런 거. 그럼 관리부는 뭐 경영부, 관리부, 통제, 주관, 검토하는 거. 지침서 승인, 개선 활동, 격리 업무, 총리, 총무, 그 다음에 자료 등록, 유지, 업무 분장 관리, 부서별 방침, 추진 계획, 실적 취합 보고. 구매 업무. 이게 부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잘게 쪼개지겠죠. 지금은 되게 하는 일이 많아 보이네요. 그죠? 제가 맥시멈으로 좀 적어놨기 때문에 이런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생산부는 당연히 생산과 관련된 일을 하겠죠. 그죠? 제품 관리, 유지, 3.5S. 3.5S는 나중에 나올 겁니다. 뭐 청소하고 정리하고. 네, 품질부는 이제 품질 관리를 좀 제대로 해야겠죠. 그죠? 제품 품질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사람도 그죠? 적격한 사람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검사 설비, 등록, 부적합품 관리, 데이터 분석. 요거를 좀 더 제 생각에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내 표준의 작성.
품질 경영 시스템 관리. 그리고 각 부서장 공통 각 문서들을 자기네 해당 문서들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관련 문서는 우리가 절차서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할 것이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매뉴얼이 있죠. 그 매뉴얼 밑에 절차서가 있고 절차서 밑에는 이제 양식, 액션을 해가지고 적는 거, 뭐 보고서, 회의록, 뭐 일일, 뭐 생산 일지 이런 거, 그리고 이건 어떻게 하겠다 계획, 구체적인 계획. 이거는 큰 그림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문서가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부표, 부록, 조직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샘플로 한 거니까 여러분들의 회사에 맞게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직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 기회와 기회를 다루는 조치. 품질경영 시스템을 기획할 때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고려한다. 4.1, 4.2가 우리 내부와 외부에 대한 조직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었죠. 파악을 한 다음에 계획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의 이제 프로세스에 통합해서 실행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걸 했더니 효과가 어떠할 것이다. 그 다음에 품질 목표 및 달성 계획. 품질 목표는 아까 우리 수치가 적혀 있던 거 있죠. 방침 밑에 있던 거.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측정 가능해야 된다. 이 말 때문에 그랬죠. 적용되는 요구사항을 고려해야 된다. 제품과 서비스 적합성 및 고객 만족도 향상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 의사소통 돼야 된다. 모든 직원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품질 목표 달성 계획 시 다음을 결정해야 된다. 무엇을 이룰 거고 어떤 자원이 필요하고 누가 침묵을 맡고 언제 완료가 되고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런 것들도 조직이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변경할 부분이 있던지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체계적인 방법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 변경의 목적 왜 해야 됩니까? 그리고 변경을 했을 때 어떤 점유적 결과가 뒤바뀔 수 있다. 그리고 완전성에 비춰서 변경을 해야지 더 완전해질 수 있다. 자원이 더 필요하다면 해줘야 되고 책임이 이런 거 바뀜으로 인해서 책임이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변경되거나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칠 것도 확인해 줘야 되고 그것이 리스크 관리 절차서 기획 및 리스크 관리 절차서에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다. 자, 지원에 보면은 자원 부분에 보면은 대표가 이런 것들을 공급해 줘야 된다. 내부 자원의 능력 한계를 좀 찾아보고 인원도 마찬가지로 부족하면은 채워줘야 되고 기반 시설이라는 거는 건물, 소프트웨어 장비,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제품을 생산할 때 뭐가 있어야 생산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가 소프트웨어 회사면은 당연히 윈도우라든지 맥이라든지 이런 iOS라든지 이런 깔려 있어야 되겠죠. 정보통신기술. 그다음에 프로세스 운영 환경. 예를 들어 너무 춥습니다. 너무 습도가 많습니다. 너무 일하기가 어둡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사회적도 마찬가지. 누가 누구를 자꾸 차별한다. 우리 현장에 팔이 불편한 사람이 있는데 자꾸 장애인이라고 차별한다. 그 다음에 심리적인 거. 너무 사람을 그죠? 진짜 기계 돌리듯이 사람이 피곤한데 계속 일 시키면은 품질이 좋아지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프로세스 운영 환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 모니터링 및 측정 자원. 모니터링이라는 거는 계속 모니터링이 뭡니까? 계속 지켜본다, 확인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불량품 또는 불량이 일어나지 않게끔 미리미리 중간중간에 확인하는 거.
이런 것도 다 모니터링에 속하고, 그래서 그거는 그 모니터링을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회사마다 다르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영어 학원이다.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 뭐 새로 고용한 어떤 영어 학원에 외국인이 뭐 자꾸 반말을 한다. 수업 시간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다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중간에 확인하려면 어떻게 돼요? 수업 시간마다 뭐 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뭐 가르치고 있는 그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본다든지. 그 다음에 뭐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거라면은 그냥 중간중간에 처음에 찍고 저 끝에서 한 3, 4일 지난 다음에 완제품이 나왔는데 완제품이 전부 다 불량이야.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중간에 중간 검사를 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대참사를 한번 막아봅시다. 중간에 안 막았기 때문에 지금 그 이후에 중단하면 될 일을 더 찍어가지고 더 많은 불량이 나서 더 많은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그런 모니터링과 측정의 목적을 위해서 적합성의 증거로 문서화된 정보를 보존해야 된다. 그죠? 문서화된 정보를 어디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걸 기록을 해줘야 됩니다. 정확하게. 뭐 단순하게 어디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아니죠. 산업 현장에서는 어떤 라인에, 어떤 부분에, 어떤 기계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게 정확히 해야 이 산업이 다 기억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다 적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회의해서 고치든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정 상태. 교정이라는 거는 뭡니까? 1mm를 집기로 했으면은 1mm를 정확히, 예를 들어 철판을 자르기로 했다. 그럼 철판을 1mm로 잘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1mm를 자르는 그 측정 기기가 고장이 나서 조금씩 이제 얘가 계속 1mm만 하는 게 아니잖아. 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얘가 이제 한 1.1mm씩 깎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부 다 불량이 나겠죠. 그래서 1mm가 진짜 전 세계 표준으로 1mm가 되는지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 1, 2년 주기로 진짜 그 1mm를 측정하는 곳에 가서 교정을 받는 거, 그거를 교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정이 이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뭐 무게를 재는 것도 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그 수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한 제품이라면은. 왜냐면 그런 거를 잘못 깎았다가는 조립을 하는데 그게 막 조금 1mm 더 커져가지고 조립이 안 들어가고, 그죠? 그럼 이제 대참사가 일어나는 거죠. 거기서 뭐 바로 깎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이 교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조직의 지식. 조직의 지식도 계속 변화하죠. 이게 요즘에 친환경이 좋습니다. 친환경으로 해야 됩니다. 뭐 옛날에는 이게 어떤 물질이 뭐 잘 녹을 줄 알았더니 뭐 이렇게 하면 잘 안 녹는답니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좀 더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역량 적격성은 사람에 관련된 거죠. 사람이 자꾸 품질 검사를 하는데 자꾸 그 사람이 솔직히 좀 뭐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렇지만 그 사람이 좀 일을 못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회는 좀 그렇죠. 일을 못하면 뭐 자르든지, 일을 못하면 너 왜 이렇게 일을 못하냐.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시스템 관점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 제대로 시스템의 관점으로 보면 뭐예요? 그 사람을 뽑을 때 우리가 잘못 뽑았다. 그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처음엔 잘했는데 점점 일을 못하게 됐다. 그러면은 뭔가 우리가 이 사람을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 중간중간에 모니터링이 부족했다. 그죠? 그 다음에 또는 이 사람이 좀 재교육을 좀 받을 필요가 있다. 처음에 온 그 지식 가지고 지금 우리 회사에서 10년 하고 있는데 아직 그 지식이 머물러 있다. 우리 돈을 쓰는 거긴 하지만 우리 회사의 품질을 위해서 이 사람 교육시키자. 아니면 이 사람이 3년 전에 다른 부서에 있다가 일로 왔다. 이 일을 잘 모른다. 그러니까 시스템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면 그 사람의 잘못은 또 아닐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기에 적격해야 되는 방법, 뭐 교육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모니터링 재배치, 그다음에 새로운 고용 및 재계약 이런 것이 조직의 품질을 위해서, 그죠?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 그다음에 인식은 조직원들이 품질 방침, 품질 목표 이런 것들 잘 알고 있느냐. 의사소통은
우리가 새로운 어떤 소식이 있어요. 그럼 그 소식이 되게 중요해. 그러면은 그런 거를 이메일로 알리면은 누구는 보고 또 누구는 안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회의를 합시다. 아니면 이메일 보신 분들은 답장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의사소통이 제대로 돼야 조직원들이 새롭게 뭐 어디 무슨 날 감사합니다. 어디 청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런 게 제대로 의사소통이 제대로 한다면은 시스템의 전체적인 붕괴가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의사소통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서화된 정보, 뭐 이건 여러 번 강조했죠. 모든 것들은 다 문서화된 정보로 관리가 돼야 그거를 나중에 들춰보고 확인하고 추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품질이 유관될 수 있다. 커피 레시피가 이렇게 있으면은 10명이 만들면 10명이 똑같은 품질을 할 수 있잖아요. 레시피가 없으면은 복잡한 거일수록 다 품질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문서화된 정보 항상 필요하다. 그 문서화된 정보에 대해서 작성 및 업데이트. 바뀌었으면은 항상 업데이트 해주고 통보하고. 그죠? 그 다음에 문서화 정보의 관리. 관리 같은 부분은 제가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몇 년 동안 관리해야 됩니까? ISO가 정해놓은 룰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조직이, 그것을 어떤 문서는 5년을 필요로 한다. 어떤 문서는 뭐 일주일만 가지고 있고 폐기하면 된다. 그거는 조직이 정하는 거예요. 조직의 중요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관리 잘 하려면은 병행 관리, 보존 관리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문서들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들이 전부 다 뭐 교정과 관련된 거, 찍은 적격성에 관련된 거, 인식, 문서화 이런 것들이 관련된 문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